우선 저번 시간에 우리가 11장을 배웠고요. 저번 시간까지 11장을 배웠고, 거기서 다룬 내용은 제목만 놓고 보면 뭐라고 썼었냐면은 운동하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이것저것 많이 배우긴 했지만 특히 11.45단원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개념들이었을 거고, 다만 그 개념들에서 다뤘던 뭐 식들 다 있죠. 최종적으로 유도한 식들. 그걸 유도하는 과정이 여러분들이 좀 친숙해져야 돼요. 벡터를 가지고 이렇게 해보고, 뭐 시간에 따른 뭐죠? 시간에 따른 탄젠셜 방향 뭐 속도 벡터에 탄젠셜 방향 벡터의 뭐 미분은 어떤 식으로 표현되고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벌써 기억이 안 날 리는 없지. 그저께 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거기서 이것저것 배우긴 했는데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그렇죠? 속도를 시간에 대해 미분을 하면은 가속도다라는 건데, 어떤 속도 성분을 미분을 했냐, 뭐 아니면은 어떻게 속도를 뭐 두 가지 성분으로 쪼개갖고 미분을 했냐, 그 부분이 새로 배웠던 거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기본적인 내용은 이거 두 개였어요. 뒤에 R이라고 표현을 했죠. 위치 벡터. 위치는 R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어쨌든 이런 걸 배웠습니다. 이제 12장에서는 뭐를 배우냐면은 그래서 뭐 저번에 한글 책에서 이 챕터 이런 동력학이라고 쓴댔어요. 운동학이 아니지. 어떤 사람들은 운동역학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동력학이라고 부르긴 해요. 이게 뭐 한글로 딱 정확히 번역된 적은 별로 없는 단어거든요. 왜냐면은 얘보다 상위 개념이 우리 과목 이름이 다이나믹스로 이미 있기 때문에 그냥 되게 다이나믹스라고 하지 이거를 구태하진 않지만은 운동학이랑 대비되는 이름으로 운동역학이라고 하기는 해요. 걔는 뭐를 다루냐면은 여기다 써야지.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었죠. 힘, 벡터. 힘은 벡터잖아요. 그 다음에 가속도.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요? 힘하고 가속도 간의 연관을 해주는 게 질량. 질량은 벡터가 아니라 스칼라니까 위에다가 줄을 그어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혹시 배웠을 법한데 기억이 안 날 법한 게 질량이랑 속도랑 곱하면은 뭐가 돼요? 질량이랑 속도랑. 질량이랑 가속도를 곱하면 이거잖아요. 힘이 나오잖아요. 그건 알죠? 이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질량이랑 속도를 곱하면은 뭐라고 하는 게 나오는지 혹시 배웠어요? 옛날에? 운동량. 맞아요? 기억 안 나요? 그럼 이번에 알아요. 운동량이라고 해서 L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가 추가로 고려해야 될 게 V, L이 있겠네요. 그래서 L이라는 게 운동량이고, 영어로 책에 아마 자주 나올 거예요. 모멘텀이라고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나오죠.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는 선형 운동만 했었나? 회전 운동은 안 했죠. 선형 운동만 했잖아. 직선 속도만 했잖아요. 가속도, 속도 다. 이제 나중에 회전 운동을 배울 텐데 아마 이번 장에서 배울 거예요. 회전 운동에 대한 거랑 대비되는 개념으로 여기서는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속도가 그냥 병진 운동의 속도잖아요. 회전 운동의 속도가 아니라. 회전 운동은 나중에 배워요. 그냥 선형 운동의 속도라고 해서 얘는 우리가 리니어 모멘텀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럼 회전 운동은 뭐라고 부르냐? 리니어가 아니라 앵귤러라고 해서 앵글이 각이잖아요. 각 운동을 하는 데에 대한 운동량은 오늘이나 내일쯤에 따로 배워요. 글씨를 너무 구석에 작게 써서 좀 안 보일 수도 있겠는데 뭐 어차피 뒤에서 배우니까 상관없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 12장에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개념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질량만 곱하면 돼요. 질량만 곱하면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내내 구했던 가속도에다가 질량만 곱하면 힘이 나올 거고, 아니면 구한 속도에다가 질량을 곱하면 뭐가 나와요?
운동량, 선형 운동량이 나올 거예요. 이 부분까지 이해되세요? 이번 장에서는 이걸 배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실 11장에서 배운 내용에다가 질량만 더 얘기하면 끝나는 거라서 이번 장에서 막 엄청 새로운 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다만 여러분들이 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뭐 이전에도 배웠겠지만 이제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차원이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11.1 챕터 이름이 뉴턴의 두 번째 법칙이고 이미 쳤다 썼잖아 근데 대개는 운동 제2법칙이라고 하거든요. 네, 운동의 제2법칙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는 뉴턴이라는 영국 사람이 개발한 건데 이 사람이 하도 이것저것 많이 잘 해가지고 사실 뉴턴이 만든 법칙이 꽤 있어요. 운동만 있지 않아요. 나중에 열역학 배우면은 거기서 열 전달에도 뉴턴이 나오고요. 뭐 이미 미적분 자체가 뉴턴이 만들었다고 하니까 또 그것도 있죠. 하여튼 되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인생에서 말아먹은 게 주식밖에 없다고 하거든요. 하여튼 그런데 이제 운동의 두 번째 법칙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동력학이니까 당연히 이 법칙이라고 썼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운동의 제2법칙을 찾으셔야 됩니다. 우선 그러면 두 번째 얘기하기 전에 첫 번째가 있으니까 둘째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첫째는 무슨 법칙인지 혹시 알아요? 관성, 그렇죠? 영어로는 이너샤라고 합니다. 관성의 법칙은 뭐냐면은 외부에서 여러분들이 딱히 뭐 힘을 안 받으면은 그 물체는 원래 운동하려던 걸 그대로 하려고 한다가 관성의 법칙이에요. 근데 말은 그렇게 했는데 그냥 외부에서 손을 안 대면은 원래 가던 속도가 있는 애면은 속도예요. 운동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 속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운동이 있을 때, 어떤 물체가 어떤 속도로 가고 있을 때, 질량이 예민 물체가 어떤 속도로 가고 있을 때 외부에서 손을 대지 않으면은 지가 알아서 그 속도로 계속 가려고 한다예요. 그게 관성 법칙이에요. 뭐 딱히 예를 들 것도 없잖아요, 그냥. 두 번째 법칙은 오늘 배울 건데 두 번째 운동이 힘과 가속도라고 한글로 표현을 하나? 어떤 물체가 가고 있어요. 뭐 처음 속도는 모르겠지만 어떤 물체가 V라는 속도로 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얘한테 힘을 줬어요. 힘을 주면은 이 물체는 어떻게 돼요? V가 변하긴 하죠. 변할 거예요. 힘을 줬으면. 근데 어떤 식으로 변하냐가 얘가 변하는 건 알겠는데 어떤 관계로 변하냐가 옛날 사람들이 고민을 열심히 하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뉴턴이 들고 온 게 이 가속도라는 개념을 들고 오면서 시간의 미분이라는 개념을, 그러니까 속도의 시간에 대한 미분이라는 개념을 가속도라는 걸로 들고 오면서 이 식을 해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가속도라는 걸 생각을 잘 안 하고 그냥 운동량 기준으로 생각을 했어요. 빨라졌다 느려졌다만 했지 그 속도가 더 빨라지는 정도가 시간에 대해 변한다라는 거를 설명을 하려면은 수학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미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전엔 미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못 했다고요. 근데 뉴턴이란 사람이 들고 와서 이 외부에서 힘이라는 거를 주면은 그 힘으로 인해서 물체가 뭐가 변하더라? 속도의 시간 변화량이 변하더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뉴턴이. 그래서 뉴턴의 이 법칙은 일반적으로 이 식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봤다면 F는 ma라고 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칙은 혹시 들어봤어요?
아예 처음 들어요? 작용 반작용이라고 해서 작용 반작용은 여러분들이나 뭐 누가 어디에서 힘을 받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어서 하는 얘기예요. 어떤 물체가 힘을 받으면은 반대로 그 물체가 자기한테 힘을 준 애한테도 똑같이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힘이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뉴턴 역학에서 핵심이니까. 운동이 있어야겠지. 어떤 공이 쭉 떨어지다가 바닥에 쭉 떨어지다가 바닥에 탁 맞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뭐 튀어 오르거나 하겠죠. 근데 그 튀어 오를 동안에는 여기서 얘한테 힘을 줬을 거 아니에요. 땅이 물체한테 어떤 힘을 줬으니까 얘가 운동의 속도가 바뀌었을 거잖아요. 속도가 바뀌는 건 뭐 때문이에요? 가속도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그 가속도는 또 어디서 왔어요? 얘가 얘한테 힘을 줬겠죠. 이해되시죠? 힘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얘가 힘을 받아서 속도가 바뀌는 건 이해됐는데 그럼 바닥은 어떻게 됐냐? 바닥도 얘를 밀면서 똑같이 반작용으로 힘을 받은 거예요. 다만 이 바닥은 뭐 지구랑 연결되어 있다고 치면 질량이 엄청 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질량이 엄청 클 거잖아. 그러니까 F는 MA에서 얘가 변하는 거는 얘가 M은 작으니까 A가 있는 건 알겠는데 지구 입장에서는 같은 F를 반대 방향으로 받긴 받았는데 지 질량이 너무 크니까 이게 뭐가 돼요? 가속도가? 티도 안 나는 거죠. 거의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지면의 움직임은 고려를 안 한다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그렇지 않고 그럼 다른 물체들 그냥 서로 질량이 무한하지 않은 작은 물체들끼리는 서로 충돌이 나면은 힘을 반대 방향으로 서로 받기 때문에 나도 움직이고 쟤도 움직이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동력학 책에서는 작용 반작용을 거의 다루지는 않아요. 충돌 관련해서는 좀 다룰 수가 있는데 우리 책에서 충돌은 되게 작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다루지는 않는데 어쨌든 알아는 둬야겠죠. 자꾸 문자가 와? 이러는데. 그래서 작용 반작용은 또 무슨 예가 있을라나?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제로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작용 반작용으로 설명은 할 수 있는데 근데 뭐 우리 수업에서 작용 반작용을 구태여 많이 다루지 않으니까 딱히 이것만 따로 챕터가 있진 않아요. 그냥 이렇다라고만 알아두세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1법칙, 2법칙인데 우리가 2법칙만 놓고 봅시다. 왜 이 챕터가 뉴턴의 2법칙만 놓고 얘기를 하냐면은 1법칙은 잘 보면은 관성의 법칙은 2법칙의 특수한 조건 하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관성 법칙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외부에서 힘이 안 줬을 때 지 운동 계속 한다잖아요. 지 운동이라는 말은 뭐다? 속도다. 속도가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그 속도가 실제로 있어서 앞으로 진행을 하고 있든 아니면 속도가 0이라서 가만히 있든 그걸 유지를 하겠다라는 건데 F가 0일 때가 관성의 법칙의 기본 조건이죠. 그럼 둘 중에 누가 0이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물체의 운동을 다루는데 질량이 0일 수는 없잖아요. 그건 물체가 없다는 뜻인데 그건 말이 안 되니까 가속도가 0이 될 거예요. 가속도가 0이면 이게 여기 뒤에서도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량이 0이죠. 그걸 우리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그냥 말로 쉽게 표현하면 속도가 안 변한다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힘을 안 주면은 가속도가 0인데 걔는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속도가 0이든 속도가 있든 간에 힘이 안 주면은 속도가 안 변한다라는 게 관성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뉴턴의 이 법칙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관성의 법칙은 뭐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하나의 케이스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책이 뉴턴의 이 법칙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동력학 문제를 풀 때 뭘로 할까? 어떤 그냥 물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얘가 받는 힘이 뭐 한 가지일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일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뭐 힘을 한 가지만 받진 않을 거 아니야.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을까요? 모든 질량을 가진 물체가 지구상에 있으면은 뭘 받아요? 중력을 받죠. 또 어떤 힘을 하나 받는다고 쳐볼게요. 얘가 앞으로 이렇게 날아가고 있어요. 앞으로 직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공기 중에 있으면은 뭐를 받냐면은 공기 저항이라는 걸 받거든요. 공기 저항 뭐 물체마다 다르긴 한데 그냥 뭐 영어로 드랙이라고 쓰기 때문에 그냥 D라고 크게 쓸게요. 힘이에요, 힘. 저항이라는 힘을 받아요. 물체가 앞으로 가고 있을 때 공기 중에 놓여 있으면은 공기 분자들이 이제 얘가 공기 분자들이 이렇게 밀고 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힘을 받아요. 그게 공기 저항이고, 뭐 실제로 공기 저항도 여러분들이 느껴볼 수 있죠. 뭐 차 같은 거 타고 갈 때 손 밖으로 내밀면은 손에 바람 맞잖아요. 그게 받는 힘이 공기 저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다른 힘들.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그 선박해양공학과에서 다루는 힘들이고요.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다루지 않지만 또 뭐가 있을까? 얘가 물 속에 있다고 하면은 위로 뜨려는 힘을 받거든요. 아마 지금 선박해양공학 개론 배우니까 거기서 부력이라는 거 배울 거예요. 어떤 물체가 물 속에 잠겨 있으면은 그 물체가 갖는 부피만큼의 물 무게가 얘를 떠오르게 하려고 해요. 말은 좀 어렵긴 한데 밀도 곱하기 부피 곱하기 중력 가속도만큼 부력을 받습니다. 물론 공기 중에 있는 물체도 부력은 받아요. 근데 공기 자체가 원체 가볍기 때문에 부력이 티가 안 나고, 여러분들 뭐 헬륨 풍선 같은 거는 실제로 공기 중에서 손 놓으면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잖아요. 위로 가는 힘을 받아요. 그게 부력이거든요. 헬륨이 공기보다 가벼워서 그래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학과에서는 배우지 않는 거긴 한데, 얘가 이제 전하가 뛰고 있으면 여러분들 정전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물체 안에서 얘가 전하 분포가 일정하지 않으면 정전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게 돼 있을 때 얘가 또 외부에서 뭐 마이너스로 대전된 게 있다. 그러면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가 서로 글로 가려고 하겠죠? 맞나? 맞죠? 전자기력이라고 하잖아요. 전자기력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원래 물리 때 배울 텐데. 대학교 물리라도 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다른 힘들도 뭐 있을 수는 있는데 이제 이걸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 이 정도까지는 알아두시면 좋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힘들이 있는데, 그러면 각각의 힘으로 인한 각각의 가속도가 다 따로 적용을 하냐? 그러면 물체가 어떻게 돼야 돼요? 다 모든 가속도를 다 만족을 시켜주려면 지가 찢어져야지 별 수 있어요? 그쵸? 맞잖아. 모든 힘에 대해서 가속도를 각각 하자고 하면 얘가 물체가 이 방향 가속도, 이 방향 가속도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다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얘가 쪼개져야지 별 수 있어요? 근데 물체 안 쪼개지잖아요, 우리가. 왜 그렇게 되냐면은 모든 힘들에 대해서 힘을 하나로 합쳤을 때 거기에 대한 가속도가 나온다라는 게 뉴턴의 이 법칙의 핵심이에요. 대학교 수준에서 배우는. 옛날에는 그냥 F는 ma인데 실제로는 F는 ma라고 쓰지 않고 모든 F의 합은 하나의 가속도로 나온다요. 물체가 쪼개지지 않는 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모든 힘을 다 더해서, 여기 모든 힘 중에 뭐 특별히 큰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자면은 다 더했더니 어떤 식으로 더해요? 벡터잖아. 그러니까 벡터니까 그냥 서로 더해줄 수 있죠. 벡터에 합할 수 있잖아요. 벡터의 합을 다 했을 때 뭔가 한 방향으로 값이 나오겠죠. 그럼 얘가 네가 모든 힘의 합이야 라고 해가지고 한글로 뭐라고 쓰는지 혹시 물리책에서 봤어요?
뭐 힘의 합력이란 말도 쓰긴 하는데 힘을 다 합쳤다는 뜻이죠.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거든요. 알짜힘이라고. 들어봤어요? 이거는? 아마 고등학교 수준에서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저 때도 고등학교 때 이 말로 썼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얘를 질량 m으로 나눠주면 뭐가 된다? m이라고 이제 얘기할 필요 없죠. 가속도 a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뉴턴의 이 법칙을 이제 여러분들이 동력과학 수업 수준에서 설명을 하자면은 여러 가지 힘이 가해질 때 그 여러 가지 힘을 다 더하면 벡터의 합으로 더하는 거예요. 그냥 크기를 더하라는 게 아니라 방향까지 고려해서 다 더해주면은 하나의 합 벡터가 나오는데 그게 힘의 합력이고 그로 인한 가속도 성분만 우리가 고려를 해주면 된다라는 게 12.1에서 새로 배우는 내용이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는 그림을 뒤에서 다시 배우겠지만 자유물체도라고 합니다. 그림 도자예요. 물체의 운동을 다 표현을 해주는 게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2.1에서는 주로 우선 이 개념만 확실히 알고 계시면은 이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1에서 추가로 배우는 거는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는 건 11점에서 배웠잖아요. 11장에서.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될까가 잠깐 나와요.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 우리가 결론은 알고 있겠죠. V를 미분하면 A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를 한번 시간에 대해 미분하면은 얘가 되겠죠. 다른 말로 하면은 운동량을 시간에 대해 미분하면은 힘이 된다. 라는 게 이제 우리 12.1에서 배우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칠판을 지우고 그 다음 내용을 쭉 갈게요.